마지막에 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하려면 자기가 왜 해야 되거나 왜 살아야 되거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우선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찾았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수련을 해가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거나 정해야 되겠죠. 찾는 거나 정하는 거나 비슷한데 대개는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태어나서 살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한다는 건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찾았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정해야 돼요. 사는 이유. 다르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재밌는 거. 그걸 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요. 그것을 우선 찾는 게 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도가 되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고 존재의 행복을 느끼고 그걸 찾는 게 도가 되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왔지 하기 싫은 거 하려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하려고 나온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하기 싶은 거 할 것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살다 보니까 잘할 때는 자라가는 공부해야 되고 뭐 부모 눈치도 봐야 되고 사회 눈치도 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찾지 못했고 뭘 해야 되는지 혼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신경 썼지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했고 뭘 위해 태어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하게 됐거나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잊어먹고 있었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젠 내가 갈 길이나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하는 경우 분명히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도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먼저라고요. 그 이전에 도가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또 먼저이긴 해요. 도라고 해서 이상한 형이상학적이거나 초월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갈 길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 갈 길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되는 거고 그 하고 싶은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 거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여기거나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래도 관철시킬 수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제 한다고 해서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그걸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은 다음에 오히려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걸 알아내는 것이 우선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길러야 되고 그 이후에 그걸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이 도라는 게 이러한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한테 이해시켜야 돼요. 엄한 것에 빠지거나 엄한 것을 도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이미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고요. 그건 성취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을까? 찾은 분. 찾기는 제대로 찾은 분을 계세요?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자기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꼭 이거는 해야겠다고 하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거나 이것이어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걸
아직도 안 찾았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걸 찾는 게 공부예요. 그게 우선 찾아져야 돼요. 찾아지지 않으면 공부가 진행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게 없는데 이루어진 게 있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 게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할 것이 없는데, 할 것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가 진행돼요? 그 계좌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올라간 건 분명히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계좌 올라가거나 수도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여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지 수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겠라고요. 그러한 공부가 그걸 이루게 하는 역량을 성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지나 목적 그리고 하고 싶어 한 것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순간순간 상황이나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해하거나 듣고 뭔가 배우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행위하고 말해주고 할 때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 된다고요. 그 전체의 의미를 이 부분의 의미로 내려오게 한다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내가 정말 이 인생에서 할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간순간의 행동에도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려면 인생 전체에 대한 기준이 우선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맞나? 안 맞아요? 분위기가 썰렁하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목적하고 부분 목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평소 행동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치관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옷이라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가게 가면 분명히 옷을 하나 사려면 옷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기준에 맞는 옷을 고를 텐데 이건 제 기준에 맞아서 고른 건 아니고요. 이게 중고에 얻어 입고 있는 거라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분명히 남들은 이거 좋다고 하는데 난 아니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거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선택하게 되잖아요. 옷을. 색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이러한 패턴의 옷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에도 여러분들의 성격이 있을 거라고요. 뭐 지위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윤기가 쓴 그리스 신화인가? 거기는 신발을 신분이라고 나오던가, 아니 신분이라고 썼던가, 뭐라고 했지? 신발을 보고 신분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발에 대해서 나오는 신화들이 있어요. 신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신발을 보면서 신분을 하거나 아니면 신분을 알거나 하는 일을 알거나 구두 디자인은 심적으로 보면 원래 신발은 다른 성비라서 신발 신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나 이상한 데로 빠지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자극하게 만들어진 성향의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치관이 사실은 이미 자기 전체 가치관, 인생관에 들어있게 되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전체 목적에 맞는 부분 목적을 보고 선택하고 행동할 거라 그러는데 이건 이론적인 말이 그런 거고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서 하는 거와 모르고서 하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사실 없긴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전체적인 자기에서 부분적인 지금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을 텐데 이거를 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굳이 자기의 행동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인데, 그러니까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기교적이라고요. 상당히 복잡하거나 상당히 현학적이거나. 그 논리라고도 그래요. 논리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교묘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역설도 그랬잖아요. 역설도 사실은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행하고 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뭐 엄청나게 복잡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설명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이걸 인위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에 차이가 뭐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나와 이 세상과 약간의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알면 분리돼요. 알면 세상 흐름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이 세상과 분리된다고요.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몰입이라고 해야 되나? 모라적으로 살다가 이걸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튕겨나와서 세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주체가 돼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가 돼요.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라고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온 건 수천 년이고 인류 역사상 계속 해온 짓이지만 내가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뭘 한다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지가 자기 자신을, 지가 저를 하는 대상을 삼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에 해당해요. 근데 그 짓을 데카르트가 하잖아요.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 신에게 독립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인간은 신에게서 벗어났어요.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뭘 하는지 알게 되면 세상에서 분리돼요. 그걸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분리해서 끝이냐 하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쳐지면 다른 합침이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건데 신일합이 될 때는 그걸 말해요. 단죄 만들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고 다시 파조선이 이루어져서 신일합을 하게 되면 다시 분리된 나를 세상에 합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 내가 세상과 따로인 것으로 인해서 주체적인 힘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나 창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된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고요. 완벽하게 세상을 제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나의 의지가 접목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참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고요. 노골적 말하면 그냥 권력욕이에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게 이 세상을 내 영역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제어하는 그 힘이나 그런 식의 욕망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배력을 갖고 싶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싶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을까? 오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썰렁해가지고 말이 계속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할 건지, 뭘 하면서 내가 행복할 건지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상에서의 생활에 자기 가치관으로서 쓰게 된다고요. 결론은 이래요.
더 복잡하게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한없이 나가니까 대충 여기서 끊고 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것을 위한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도를 펼쳐감이 수도의 길이라고 보며 이런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하시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도고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을 하려면 결국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다시 넣어야 돼요. 어렵게 설명하면 천태정에서 말한 공가중이에요. 이게 공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분리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우뚝 세워야 되고 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 다음에 이 세상과 나를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상한 성이 또 들어가려고 하네. 그냥 잘라. 글을 잘 보고 자신의 의문이나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체득해 비슷한 것이나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을 찾아 이해하고 자신의 경우에 접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법칙적 이해가 철저하여 파생된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해가 투철해야 합니다. 남에게 세련법에 신같은 초월적인 것에 무엇에도 의지하거나 내 혼을 바치지 말고 굳건히 홀로 갑니다. 이것을 못하면 수도는 어려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한다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할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왜 수도해야 되는지를 정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것을 열심히 설명해 놨잖아요. 별거 아닌 것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가 없으면 나중에 수도를 제대로 했다고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게.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홀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밖에 없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정해야 되고, 자기만의 목적을 정해야 되고, 누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 길을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급신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게 신이든 무엇이든. 자기 길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수도하는 길이 명확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방황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금짓 하면서 몸만 수련하는, 신체 수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이 생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도란 궁극의 자유이고 이것은 보이는 세계와 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홀로 우뚝 서고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각성해야 하는데 관념적 사유체계나 권위와 선입견이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내 의지로 내 견해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잘 보이지 않는 세계, 잘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아니라고요.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 귀신도 못 본다고 하는데 귀신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못 보는 거예요. 다 보여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보이는 건데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막지만 않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육안의 기능에 현혹되어 살고 수도에서도 이 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망에 빠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선명해 보이는 세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봐야 될 게 귀신이나 다른 존재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치를 보는 것도 이치를 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게 시각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성, 대가리 써가지고 보는 거예요. 머리 써서 보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식의 전환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세상을 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것에 빠져 있거나,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도 초능력이나 초월능력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것이든 인식의 전환부터 하면 대부분은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거나 그 부분을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면 그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만 설명할 뿐인데,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자기 관찰이잖아요. 근데 자기 관찰이 어렵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관찰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내가 보이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인식이 전에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뭘 보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고 싶거나 내가 접근하는 방법대로 보면 돼요. 이건 관념적인, 그리고 이 깨우침이나 지식 이치도 이렇게 되지만 귀신도 그래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나 다른 게 보이거나 그렇게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내가 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접근법이 다르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대상인데도 나한테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찾아내야 돼요. 같은 걸 똑같이 보고 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걸 저 사람도 봐야 똑같이 내가 본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애들이랑 그렇다고요. 애들이나 다 커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앉았으면 짜증나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내 앞으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본 거 내가 본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 맞나, 내가 본 게 신빙성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언제까지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보는지는 자기만이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본 것이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을 때, 미치게 될 때 그때 제대로 본 것이 돼요. 이건 다른 거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이상하네. 방금 한 말에 이해가 어려워요? 쉽죠? 안 쉬워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치면 이제 사람들이 대개가 내가 뭔가 봤는데 정말로 이 앞에 그런 존재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본 게 제대로 본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도 이게 내가 본 것처럼 보는지 이걸 따진다고요. 근데 그러다 나한테 맞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 인생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본 곳으로 본다면 뭔가를 내가 하면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교류를 해서 그 이후에 이 현실에 그로 인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 때 내가 본 거나 경험한 그것이 실체가 된다고요.
진짜가 된다고요. 왜요? 왜냐면 내 인생이라서 그래요. 내가 홀로 서야 되고 내 세상이고 내가 주체적이고 나만의 독립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보고 겪고 알아낸 것은 내가 이 현실에 그걸로 인해서 행동하고 뭔가를 살아가게 되는 것에 관계를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벌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류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다른 사람도 봤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의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든 다른 사람이 관계없든 전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하거나 없다고 말해도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 나한테는 진짜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가 없어요. 허상도 없고 도깨비도 없고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허상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진짜예요. 나한테 보였잖아요. 잘못 봤으면 내가 잘못 보게 된 그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끝까지 난 잘못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잘못 봄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 존재가 나한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그 어떤 것에 빠져 들어간 거라고요. 왜 난 잘못 봤냐고요. 왜? 그 이유는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잘못 보고 그런 건 없어요.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내가 뭔가 봤다면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후에 현실에 나타나요. 현실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잘못 봤으면 잘못 보는 성격이 나한테 있고 이 원인이 나한테 있을 건데 그게 단순히 가짜를 잘못 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현실에 나와요. 이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뭘 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것이 있다고 보게 되냐고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우리 살아가는 걸 잘 보면 그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저희가 피드백과 교류를 해야 돼요. 수도는 그 다음이에요. 수도 갖출 수 없어요. 수도 이전에 이 사람이 엄한 것을 보게 되거나 엄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사년체를 만들어내고 가짜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성향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현실에서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진짜든 가짜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진짜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뭐든지 다.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을 제가 안 해줘서 그렇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제 마음이에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해줘야 될 때와 해주면 안 되는 때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골치 아파요. 말해줘야 되는 건지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가짜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라고 말해야 될지 다 머리 굴려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저하고 대화하려면 저하고 머리싸움 한다는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 인식론부터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연 것이 됩니다. 결국 보이는 세계에서 각성을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면 인식법이라는 것도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현명하게 되는 해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새로운 세계의 일도 알게 되어 지금껏 미지의 세계라고 알던 것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차츰 그 세계도 알아가게 되고 여러 활동 방법도 배우면서 잘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날 억압하고 위협하지 못하며 나 홀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위대한 자유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마구를 하고 싶어 하거나
득도해서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되려면 먼저 자기가 보는 세계를 완성해야 돼요.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보는 세계가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런 건 들러리예요. 남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아요. 득도했다는 건 자기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 돼요. 자기 안에 보여진, 자기 눈에 보여진 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남은 아는 건 아닌데 그걸 알 수, 비슷한 것 서로 알게 돼요. 자기가 알아낸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이미 다른 사람도 알아냈으면 그 사람도 자기만큼의 공부한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해야 되고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제만 따거나 말 그대로 기운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수도만 한 사람이 돼요. 그런 거는 나중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구나 또. 예, 아무튼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나요? 자연. 난 스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난 그러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할지 그걸 생각하세요. 고민해봐야 돼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지는지. 그것도 아까 말한 가치관이에요. 이 같은 한문인데 해석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이런 뜻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자기의 전체 의지와 관련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다 심리적인 거죠. 그건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는 방향을 볼 수 있으면 자기 관찰을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해석이 마음에 드는지 이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해석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자연에 대해서 해석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책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거 저는 세 개를 그냥 해석해 놨잖아요, 일부러.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장난친 건데 해석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짜증 나가지고 자기가 해석할 줄 알고 해석.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 방향, 그 뜻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글을 해석하거나 쓸 때 잘 그걸 관찰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굳이 그런 쪽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대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런 게 보여야 하는 거고요. 남의 속마음 들여다보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이게 도덕성이 있는 말이잖아. 도덕적인 걸 해석하는 걸 잘 보면 그냥 예전에 해석한 거 조금 비슷하게 하고 저기서 해석한 거 조금 비슷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공부한 게 별로 없거나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한 걸 또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어느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좀 평범하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튀려고 애쓰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고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원 텍스트가 어떤 뜻인지는 이미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굳이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뜻이 뭐냐, 진짜 도덕경의 원래 뜻이 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노자가 아닌데. 노자 아니라니까요. 화를 내시나? 그래서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그런 질문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문장이나 도덕경에 있는 거라면 도덕경의 어떤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반문할 수 있겠지.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안에 있나 보죠. 그쪽으로 꼴리나 보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적게 바꿔야 돼요. 우선 수련과 수도로 나눕니다. 수도와 수련 정의 25페이지 진도가 잘 나갑니다. 수련과 수도로 나눕니다. 나눈 이유는 수련은 기술적이며 방편적 설정을 주로 언급할 때 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게 나눈 이유를 쓰고 있는데 나눈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련이라고 쓸 때와 수도라고 쓸 때 사람들이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구분은 이것도 이미 안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스스로 구분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구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면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다시 재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혹시 모르세요? 아까 한 말에 또 하는 건데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의 내리거나 재인식, 자기 자신을 다시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건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속마음이 뭔지 알게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심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된다고. 내 심층을 알게 되면 남의 심층도 알게 되겠죠. 남의 속마음을 보게 되죠. 이것도 나눈 것도 그래서 내가 수련하고 수도하고 격을 나눠서 수련보다는 수도가 더 격이 있는 거라고 품격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 인해서 나는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우월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같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련과 수도를 다르게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써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다른 뜻으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은 어떻게 해요? 그거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수행이란 말을 쓰면서 뭘 의도하거나 언제 그 용법이 언제 쓰고 있냐. 단어 용법이 언제 쓰이고 어떤 마음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들 때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지 찾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뛰어버리면 수도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는 것입니다. 물, 나무, 산, 들, 동물, 곤충, 행성 이것저것 이렇게 말해버리면 수도는 우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련은 조금 낮은 것이고 부분적인 거라고 이렇게 어림해서 정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한 것처럼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수련이 수도보다 더 큰 거나 더 좋은 거네. 이렇게 되면 이걸 자가당 착이라고 그래요. 전 수도가 좋은 거라고 하면서 사는 척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수련이 더 좋은 거였네. 이런 창조는 더 나아가기 위한 욕망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가 목적이고 이것은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진다는 건 탐닉하려는 것입니다. 탐닉하고 싶어서 우리는 능동적인 창조를 영원히 해야 하는 절대의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왜 탐닉이 창조냐? 그러니까 차이가 나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탐닉은 대개가 멈춰있고 있는 것을 계속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일 건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설명하게 된 이유는 탐닉이 이게 붙잡고 탐닉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계속 끝까지 영원히 내 거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여자는 자꾸 내 여자가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해요. 자꾸 빠져나가요. 언젠가 빠져나갈 거잖아요. 이 여자가 안 빠져나가면 내가 빠져나가요. 내가 먼저 바람피. 처음에 자기가 좋을 때는 영원히 내 거야 되고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계속 여자가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내가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거꾸로예요. 탐닉은 분명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아간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것이 아니게 된다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탐닉하세요. 거꾸로 즐기고 느끼세요. 이미 내게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시라고요. 느끼도 돼요. 그래서 현재 행복하시라고요. 원하는 거 다 얻으려고 애쓰고 다 느껴보려고 애쓰고 다 해보려고 애쓰고 하라고요. 다만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고요.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난 바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탐닉하고 싶어서 우리는 능동적인 창조를 영원히 해야 하는 절대의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항상 탐닉이 새로운 것이 더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또 다른 거 계속 우리는 신상을 원해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계속 탐닉하면 또 다른 거 오면 또 그거 탐닉하고 또 다른 게 되면 또 다른 거 탐닉하고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러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인식 바라볼 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자유관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다고요. 봐야 된다고요. 그 궁극이 절대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목적지로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닦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말을 가져와 복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절대는 알거나 도달하기를 요원하기만 하고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도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덧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복본이나 절대는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하자마자 내게 아닌 게 될 텐데 그래서 절대자가 없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탐닉했다고요. 이게 절대인가 보다라고 딱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걸로 변해간다.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안다는 얘기는 고정하는 건데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달하기 어려워요. 도달하기 어려운 게 과거의 말대로 복본이라고 그러는데 복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쓴 이 복본이라는 개념이나 이게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 게 뭐 부도지나 아니면 뭐 도덕경에도 있고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절대적인 근본 아니면 원래 있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본이나 절대가 있기를 바래요. 왜 있기를 바라냐면 사람들이 다 상실감을 느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로 완벽하고 좋은 거, 근원적인 거 그런 것을 바래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자기 행복이나 그 안전한 지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란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없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복권이나 군을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근본 자체가 부정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한다는 개념은 그게 도달한다는 걸 성취, 인데 성취나 성취나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만들어지는 거나 소유하는 거나 이렇게 고정시키는 개념으로 쓴다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성취하고 복권, 그러니까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도달하고 이루어지고 이르게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고 그 목적에 이르고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공간적으로 잘라서 어떤 것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에 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해하게 될 건데 그거는 지금 사람들의 사고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루게 되는 게 이 근본 자체, 목적 자체를 고정하고 아까도 오늘 얘기했듯이 이 목적이 정해야 되고 하나 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죠. 이게 목적이나 그 대상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계속 변해가는데 내가 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이것인데 그건 이 인생에서나 그러겠죠. 다음 인생이나 다른 곳에서는 다른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럴 거잖아요. 언제나 내가 같은 것을 원하겠냐고요. 다른 것을 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하에 이루거나를 이해해야 돼요. 옛날 사람이 말한 복본이나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거기서 말한 근본이라든가 그 근원은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거나 그것에 이르거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좀 사고하는 게 지금과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실체를 원해요. 고정된 그 실체를 원하는 사고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쓴 것들을 다 그것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돈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맞는 목적이고 이 상황에 맞는 전체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 곳에 하긴 했는데 그게 다 변해요. 저는 이 인생에서의 목적을 정할 뿐인 거고 이 인생이 바뀌면 다른 인생에서는 다른 목적이 정해져요. 그때의 삶에, 그때의 시공간에, 그때의 숙명에 맞춰서 목적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럼 이것만 얘기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하라나 마하라, 대하라를 얘기한 건 어느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목적이나 의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건 내가 설정한 거라도 그랬잖아요. 설정한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것만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에 절대적인 목적, 근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식으로 근원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나올 때 그게 메타언어로 이해하라고 하면 되는데 메타적인 거라고요. 아니면 상수랑 변수라고 하나? X. 그냥 X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따 치는 거예요. 이따 치게 하고 수도하게 한다고요. 그냥 저기가 목적이 원래 절대적인 목적이어서 그걸 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임시적으로 설정된 목적이에요. 근본도 복본이거나 근원이거나 이것도 임시적으로 정해진 근원인 거고 임시적으로 정해진 곳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써요. 이런 언어를 뭐라고 그래요? 명제가 아닌 명제가 지시하는 지시는 그것 이런 것들 문법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본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근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설된 거야. 사람에게 주는 낚시예요. 낚시. 떡밥. 근본이라는 게 그냥 떡밥이에요. 그럼 이 생에서의 갖고 있던 목적이 다음 생에는 틀려진다라는 건데 그 틀려지는 게 이 시대에 정한 게 그 시대의 해석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누가 그건 너무 어렵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아니면 좀 근원적인 목적이나 그런 거 없냐고 이렇게 우선은 그게 궁금한 것 되는데 그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면 도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는 끝이 없다고 하겠죠. 점점 더 크고 광대해지는 게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크기를 말하면 간단한데 그걸 완주라고 했죠. 내가 요만하면 이후에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지구만해지고 태양계만해지고 우주만해지고 하는 이 성장하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걸 근본이라고 하면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의지, 이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이것을 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걸 본이라고 한다고요. 계속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고, 더 강해지고 싶다고. 이유는 나보다 높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이만큼 가면 이게 있고 여기 가면 또 이게 있고 여기 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주관 속에만 있어요. 이게 짜증나서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본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말해주나 말해주지 않으나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별로 말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진다고 할 때 생을 넘어갔을 때 달라진다는 게 이 생에서 내가 해야 될 거와 다음 생에서 해야 될 거 다른 거야. 이제 보살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센보살처럼 생마다 사는 이유가 달라요. 창녀는 창녀가 목적이에요. 창녀가 갑자기 나는 이제 창녀가 보살이 창녀 태어나는 그런 식의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창녀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게 내 목적은 창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거다 아니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창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창녀가 알고 있으면 그 창녀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창녀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맞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생애에서의 목적은 오직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의 근데 창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창녀라고 하는 거잖아. 사는 걸 힘든 걸 창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자기한테도 창녀가 아니라 네. 그렇게 그 시대에 하류층에서 사는 게 버겁다는 거예요. 그걸 창녀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또 다른 어떤 동기를 스스로한테 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창녀의 삶은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제가 올라가서 고단자가 되면 한 지지 그거예요. 계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요?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에 따른 계제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삶에 살 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태어났는데 이때 계제가 필요 없으면 계제 없어도 돼요. 그래야 창녀 살 거 아니에요. 지가 간센보살이 아니라 간센보살 할머니라 하더라도 계제 없어요.
잘난 척하고 뭐 그래도 원래는 관세음보살이었으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청년 청년처럼 생겼어.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없으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승만 끊어서 그런데 한승만 끊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구단자가 되면 대화하는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내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듣고 있거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어제도 만나고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계속 자기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자기 목적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맞는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는 거, 더 성장하는 거, 득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아니 그렇다고요. 일반인들에게만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얽매여서만 살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살 행위라든가 삶의 그때 내가 필요성, 내 존재 의미, 그때 맞는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때 맞는 존재 의미만 중요시 여길 뿐이에요. 더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 더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도가 두려운, 수도가 잘 되지 않고 수도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건 내가 목적의 의미를 어디에 둘 거냐가 분다고요. 참여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면은 현재의 모습이 만약에 부분이라고 했을 때 참여의 모습 부분이었을 때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의미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불안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깨달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제가 떨어지거나 없거나 또 득도한 게 사라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게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것도 아직 득도가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뭐 머릿속에서 그게 맞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게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맞기 때문이고 이탈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고 본인은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자비가 뭔지 그런 것들은 말이에요. 말.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라고. 본인은 그런 것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자비인 거예요. 자비라고 말하면 자비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잘난 척 안 해요.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관음샘보살이 난 자비 행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공치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보살이나 다른 사람의 보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보살이 아니래잖아요. 네. 나중에 알죠. 관세음보살로 됐을 때는 자기가 뭘 했는지 아는데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윤회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해야 진짜라고. 그걸 하게 되면 가짜인 거죠. 현실에 진실이 없게 돼요. 기만이죠.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기만이에요. 나는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민의 생활을 해도 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기만이에요. 화신이라는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는 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좀 무아라는 관점에서 화신이라는 개념에서 좀 다른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화신이 뭐예요?
그냥 법신 화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화신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몰라. 몰라 그런 거. 저 불교는 몰라. 또 얘기하잖아요. 뭐 화신으로 나타 누구를 뭐 제도하게 잠깐 화신으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어난 걸 화신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를 화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네, 말로 만들면 뭘 만들겠어요. 근데 화신이 사람을 태어난 걸 말하나? 보신이 사람을 태어난 걸 말하나? 뭐가 사람을 태어나는 거예요? 법신은 형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 보신과 화신의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정신적인 모습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생을 이어오는 거 하고 그 두 개가 있을 건데 화신을 그거라고 하는지 보신을 그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화신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간순간 현재 보여진 모습.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관세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 그거를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윤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하거나 이제 신화나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뭐 거지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그 상황 끝나면 승천해가지고 확 변해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얘기라서 그래요. 얘기라서 그런 거고 진짜 그게 현실에 들어와서 적용이 될 때는 달라요. 만약에 이제 문수보살이 자장율사나 이거 자장 맞나? 만날 때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오니까 자장율사가 쫓아내거나 이제 안 만나거나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장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화두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인지 알아야겠는데 그래야 가르치거나 뭘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문수보살처럼 애로 변하거나 아니면 거지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런 넝마처럼 생겨가지고 오면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등신인 거죠. 그 생긴 거 가지고 겉모습에 그거 가지고 사람의 실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공부에 높낮이를 못 알아봤다는 거 그만큼 머리가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뭐 말로 하고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하거나 그럴듯하게 말하거나 화도 몇 개 날리면 요거 좀 된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귀에 속는 거잖아요. 눈으로 속고 귀에 속고 뭐에 속고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결국 상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그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잠깐 와서 시험하고 홀라다 날아갈 거냐면 그렇지 않은단 말이에요. 일생을 같이 살아요. 일생을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못 알았네요. 그만큼 멍청하다고요. 이게 현실에 있는 문제라니까. 문수보살 없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 문수보살 본 적이 없는데. 그 월출산에 비슷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걔가 문수보살인가. 아무튼 그런 보살이 있든 없든 이 현실에도 그 보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못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는 신화인 건데 신화로 비하면 되는 건 그거라고요. 사람 못 알아본다고. 이게 보살이 아니라 보살 할아버지라도 못 알아내잖아. 보살도 못 알아보는데 이 사람의 각성을 조금 한 건지 어떻게 알아내요? 거기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보살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보살을 못 알아볼 정도면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보살이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일반인 어떻게 알아내요? 그렇게 대단한 보살도 자장율사같이 이 전설적인 인물도 못 알아봤는데 보살이 아닌 일반인들을 개취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귀족처럼 생겨먹으면 귀족이라고 대우해줬을 것이고 거지처럼 생겨먹었으면 거지로 대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귀로 들리는 거 평가하잖아요. 요즘은 뭔가 잘한 척하고 뭐 아는 척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실수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속아요.
얘기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의미는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이게 따지면 복잡하잖아요. 안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뭐라 아시죠? 2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